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수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오클라호마 털사에 이어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 여기에 이어 어제 미국에서 또다시 경찰관이 흑인을 사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샌디에이고 외곽 도시인 엘카혼에서 경찰관의 총에 맞은 30대 흑인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엘카혼의 제프 데이비스 경찰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이 발생한 식당 인근에서 한 남성이 움직이는 차량 사이를 오가며 불안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경관들이 출동했으며 이 남성이 출동한 경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주머니에 손을 숨긴 채 앞뒤로 걸어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경관이 테이저건을 꺼내 들려 하자 남성도 무언가를 급히 꺼내더니 총기를 잡는 것처럼 양손을 물체에 올리고 총을 쏘는 자세를 취해 경관 한 명이 남성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 두 번째 경관은 테이저건을 쏘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실제로 무장한 상태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서장은 이날 총격 현장에서 총기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며 남성이 들고 있던 물체가 무기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성은 즉각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이 흑인 남성의 사망에 엘카혼 주민 약 200여 명이 엘카혼 경찰서와 사건 현장 인근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제 새벽 4시 38분, 선라이즈 고속도로에서는 역주행 사고가 있었습니다. 선라이즈 고속도로 출구 39번과 40번 사이에서 일어난 이 사고는 닛산 패스파인더가 갑자기 포드 벤을 향해 돌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충돌과 동시에 벤에서는 화염이 일었고 벤의 운전자는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당시 닛산 차량은 역주행을 하고 있었으며 운전자는 24살의 로버트 슈어러로 이 남자는 서포 카운티에서 약 1년 정도 근무한 경찰입니다. 서포 카운티 경찰 당국은 슈어러의 직급을 무급 정지하고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슈어러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브루클린에서 SUV 차량이 주차된 MTA 버스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는 크게 다쳐 위중한 상태입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2시 윌리엄스버그 그레임 애비뉴와 텐 아이크 스트리트 인근에서 SUV 차량이 운행 중이지 않던 B57번 버스의 뒤를 들이받으면서 일어났습니다. 사고 부근에서 일하고 있던 경비원은 충돌 직후 한 남성이 많은 피를 흘리며 의식이 없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는 중상을 입어 위중한 상태고 이 차량에 타고 있던 다른 2명과 버스 안에 있던 1명 역시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어제 뉴욕시경 증오범죄팀이 지난 9월 23일 첼시 데일리 가게에서 발생한 백인 증오 범죄로 보이는 칼부림 사건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 검은 상의와 검은 하의를 입은 남성은 첼시의 한 데일리 가게로 들어와 흰 옷을 입은 남성에게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릅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남성이 칼을 휘두르기 전 피해자에게 백인 증오가 담긴 말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인종 증오 범죄로 보고 용의자인 오피스 8인치의 흑인 남성을 추적 중입니다. 어젯밤 9시 30분에는 뉴저지 리딩턴 근처의 루트 22에서 한 남자가 경찰에게 총을 쏴 체포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총은 빗나가 경찰이 맞지 않았으며 경찰 역시 총을 쏘지 않아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헌터든 카운티 검찰 앤서니 커는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이 고속도로에 차가 세워져 있고 사람이 내린 것을 보고 이 남자에게 차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으나 남자가 갑자기 경찰들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남자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뉴욕 MTA가 승객 개개인에 맞춘 이메일과 문자 알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제공됩니다. 이에 따라 승객이 이 시간대를 이용하면 MTA가 제공하는 대중교통 알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있었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TV 토론. 과연 몇 명이나 시청했을까요? 이 토론을 TV로 지켜본 사람만 무려 8,400만 명. 36년 동안 깨지지 않는 최고 기록이었던 1980년 지미 카터와 도널드 레이건의 TV 토론 시청자 8,0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다른 미디어 수단을 이용해 시청한 사람을 생각하면 이 토론을 지켜본 사람은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어제 열린 이사회 결과 만장일치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날 이사회 결과 차기 총재 후보로 단독 출마한 김 총재의 연임이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아시아계 최초의 세계은행 총재로 취임한 김 총재는 오는 2017년 7월 1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해 2022년까지 세계은행을 이끌게 됩니다. 김 총재는 이날 이사회 후 성명을 통해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돼 영광이라며 세계은행 총재로서 민간 부문 투자를 촉진하고 교육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 경기 침체에 맞서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세계은행도 이날 김 총재가 추진한 세계은행 내부 개혁과 2030년까지 국제 빈곤을 종식한다는 목표 등의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에서 카카오톡 등의 모바일 메신저로 송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비금융사들도 독자적으로 해외 이체 송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외국환 거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비금융사도 독자적으로 외환 이체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한인 동포들이나 유학생들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간편하게 송금하면서 건당 수십 달러에 이르는 은행 수수료 부담도 덜게 됐습니다. 소액 외화 이체 업체를 통한 외화 이체 한도는 1인당 건별 3,000달러, 연간 2만 달러입니다. 세계 최초로 부모와 제3의 난자 제공자로부터 유전자를 받은 새 부모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난자를 제공받은 요르단 출신 부부 마흐무드 하산과 이브티삼 샤바는 5개월 전 멕시코에서 미국 연구진의 도움을 받아 건강한 사내아이 아브라임 하산을 출산했습니다. 뉴욕에 위치한 뉴호프 출산센터의 존 장 박사는 아이의 엄마인 샤반이 희귀 유전 질환인 리 증후군을 앓고 있어 유전의 위험이 높은 것을 우려하고 있던 데다 이미 2번의 유산을 겪은 끝에 이러한 출산을 시도했으며 체외 수정을 금지하는 미국을 떠나 멕시코에서 시술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제공받은 건강한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뒤 친모의 난자에서 핵만 추출해 주입해 난자 제공자의 건강한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와 친모의 난핵 유전자가 결합된 건강한 난자를 만들었습니다. 이어 문제가 된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한 건강한 난자와 친모의 정자를 체외 수정한 뒤 이 수정란을 친모의 자궁에 착상시켜 이번 출산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이번 일을 놓고 생명윤리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에선 새 부모 아기 시술을 금지하고 있지만 영국에선 지난해 2월 이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 7, 이어폰 플러그가 없어서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이 아이폰 7의 왼쪽 아래에 드릴로 구멍을 뚫으면 숨어있던 이어폰 꼽는 곳이 나타난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은 거짓으로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 사는 유튜브 이용자 타라스 막시무크가 장난으로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이 동영상대로 따라하면 아이폰 7의 장점으로 꼽히는 방수 기능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아예 망가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동영상뿐 아니라 핸드폰을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 넣고 돌리면 배터리 수명이 늘어난다거나 iOS 시스템을 바꾸면 방수 기능이 된다는 등의 내용이 모두 거짓으로 자칫 따라하다 망가지면 수리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따라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9월 28일 수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오늘 밤 9시에 방송되는 KBTV 뉴스투데이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